네, 지난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전시 작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주 요건부터 최근 수년 사이에 불거진 미중 갈등의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국내 상황까지 이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오롯이 스스로 설 수 있길 바랐던 선조들의 바람과 달리 오늘날에도 이 불완전한 독립을 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해집니다.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 옥천 이후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합니다. 어지러운 거리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이 길은 너무나 좁아서 멀리 들판으로 갔어. 네 얼굴을 몰라도 어디서 기다리는지 별빛보다 환하게 빛나서 찾아갈 수 있어. 가릴 것이 없는 스스로 피어난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노래로 누군가 널 감춰도 목소리를 훔쳐도 어디든 있는 넌 사라지지 흔들리는 바닥에서 다시 꿈을 꾸고 있어. 이제 눈을 감지 않고 식어버리진 않겠어. 네 이름을 몰라도 어디서 기다리는지 꽃보다 더 진한 향기로 찾아갈 수 있어. 가릴 것이 없는 스스로 피어난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노래로 가릴 것이 없는 스스로 피어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죠. 8월 초에 한 초순부터. 그래서 옥천은 뭐 녹음일 기준인 12일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12일 기준으로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별다른 피해 없이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도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남부 3구 소식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옥천도 지난 2년 동안 축제를 못 열었지만 영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영동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이 영동 포도 축제인데 영동 포도 축제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예, 이게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요. 포도 축제장 안 가보셨죠? 영동 건 안 영동 거 안 가봤어요. 가보셨죠? 네. 진짜 가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옥천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옥천은 옥천만의 매력이 있는데 영동에 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노지 포도를 위주로 하거든요. 포도를 이렇게 알알이 까서 엄청 큰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 산처럼 쌓아놔요. 그럼 그냥 먹으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면마다 부스가 차려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식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노지 포도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제 운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으로 축제장을 변경했다고 해요. 기존에는 그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했었는데 이 힐링 관광지 애초에 최근에 이제 많이 굉장히 넓은 부지로 만들었거든요. 그쪽에다 지금 마련을 한다고 하고 이 과일을 콘텐츠로 해서 친환경 체류용 축제를 하겠다는 게 영동군의 목표입니다. 일단은 25일 오후 4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첫날에는 그 여러 가수들 영동군 출신 가수래요. 임찬이라는 그 어린아이 가수 저기 트로트 잘 부르는 가수 있거든요. 이분을 비롯해서 여러 이 가수들이 이제 온다고 공연을 한다고 하고요. 둘째 날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참여 문화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셋째 날은 실버 마이크 초풍령 가요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읍면화합 노래자랑 대회랑 어린이 그 캐릭터 뽀로로죠. 그 뮤지컬 공연이 열린대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우리 아이가 뽀로를 좋아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는 이제 포도 따기나 포도 밟기 등 이런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오감 만족 체험 같은 것도 진행되고 영동은 또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포도로 만든 그 와인과 관련된 시식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늦여름 무더위를 대비해서 이 최신식 그 돔 텐트 포도 과일 판매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워터 미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건데 가까이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날이 덥더라도 좀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기 열차 및 순환버스도 운행을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챙기겠다고 합니다. 영동 포도 축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이랑은 많이 좀 달라요. 옥천은 훨씬 이 고급화된 그런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다면 영동은 이제 노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뭐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수확기가 늦은데 제철에 나오는 그 노지 과일들을 먹어보는 그런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노래 한 곡 듣고요 보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래는 여름이니까 준비했습니다. 네, 시스타의 Shake It 듣고 오겠습니다. 너만을 유혹하는 춤 심장의 매력 발산 중 손끝만 스쳐도 막 쿵쿵쿵쿵 내 맘이 흔들려 Shake it, shake it for me Shake it, shake it for me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보훈 소식입니다. 보훈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그 공약 사업 보고회를 가졌는데 보훈군의 공약 비전, 군정 비전은 군민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훈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6대 분야 48개 전략 과제를 구성을 했고요. 이들 공약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훈 제도약을 하기 위해서 군정 방침에 맞게 이제 분류 계획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업을 보면은 인구 4만 회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훈군 인구가 3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3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를 다시 4만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미래형 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가축 분뇨 처리 퇴비화 사업,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지역의료 안전망 확충, 그다음에 경로당 주치 방문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준비를 그 공약 사업으로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 인구 문제는 옥천도 마찬가지인데 보훈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과 군이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인구 4만을 다시 늘리기 4만이면 10,000명 정도 늘려야 돼서 저는 이게 가능할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공직자가 먼저 솔선해서 보훈군 주소받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기관 단체를 통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농업 농촌 지역이기도 한데요. 보훈은 옥천과 마찬가지로 이 농업 농촌 발전 지원을 위해서 이제 농특산물 유통 개선, 이 브랜드 강화, 뭐 보훈 농특산물 명품화, 뭐 이런 그래서 브랜드 강화 사업을 이제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고에서 나온 내용은 그 공약사항을 토대로 공약사항이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 실행 방향을 보완을 해서 오는 한 이달 중 공약사항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제 과학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나는 누구인고. 네, 과학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우리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뵙죠. 우리 해양수산부 국립해양특이정보원 특이기술과장으로 계신 조영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휴가는 갔다 오셨나요? 예, 짧게 이틀 다녀왔습니다. 이틀이요? 예. 너무 아쉬우시겠는데. 예. 지금 이번에 주제를 가져온 게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기대하셔도 좋겠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재미있는 등대 세계사라고 해서 제가 원고를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이거는 과학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신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이 등대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 예. 이게 해양특위 정보원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밀접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 설명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예. 사실 등대라는 게 옛날에는 바다에서 선박들이 위치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등대를 보고 위치를 찾았고요. 그게 이제 기술이 점차적으로 이제 과학이라든가 과학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등대가 많이 이제 사양길이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 이제 선박 이용자들이 물론 이제 등대를 이용하긴 하지만 이제 요즘은 내비게이션 최신 기술이 나왔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항해자들이 항해하다가 그 육지에 등대를 봤을 때 안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놓인다. 아, 그럼 실제로도 예. 이게 효용성이 여전히 있는 예, 거군요. 예, 효용성이 있습니다. GPS 레렌 예. 쓰더라도. 예. 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등대와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국립해양특위정보원 이게 같은 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등대는 옛날 기술 예.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해양 치기 정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최신 기술, 요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 뭐 이게 뭐 어떤 형태가 되었건 결국에는 이 바다의 망망대해를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야, 감당을 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바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예. 이 등대를 봤을 때 이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을까? 예. 예. 뭐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예. 네. 그 바다를 건너는 항해는 그 선사 시대 때도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물론 선사 시대인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걸 그때부터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밤바다에서 길을 잃고 죽고 사는 문제였기에 우리 항해자들이 진로를 밝혀주는 자연의 별빛, 그 하늘에 있는 별빛이죠. 별빛 외에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명한 그 등대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등대 백과사전을 펴낸 레이 존스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요. 등대는 바다를 건너서 오기도 하지만 시간을 건너서 오기도 한다. 이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예. 예. 등대는 시간을 가로질러 인류 문명의 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고 있는 중인데요. 등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불빛으로 항해자를 물론 보호하는 것이지만 가장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수직의 높은 구조물에 불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예, 예. 이러한 목적과 형태는 적어도 지난 2000년간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높은 기둥에 위에 불빛이 있는 형태로 예, 예, 등대가 있었다는 예, 건가요? 예. 오늘에 이따 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등대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지난 200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등대가 주는 감동입니다. 예. 바다에서 보거나 육지에서 보거나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등대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진한 감동을 그동안 선사해 왔습니다. 네. 예. 오늘날 GPS 내비게이션은 지구상 어느 바다에서도 등대 없는 항해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등대는 더 이상 예전의 능력과 효용성을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등대에 대한 관심은 한결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등대를 방문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등대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최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예, 예. 많은 책과 영화,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소설의 무대나 영화 세트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저기 PD님은 등대에서 자보셨어요? 저요? 네. 저 안 잡았습니다. 저 등대 잘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와. 저희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네. 그 4개소 등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1박 2일로 하룻밤 잘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 예. 야 이거 야 멋지겠는데요. 아침에 예. 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 보니까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본론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이 오늘 주제가 재밌는 세계 등대사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등대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 등대 그 세계사는 2000년 정도 되는데요. 네. 200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대표적인 세 개 등대를 일단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네. 예, 그 중에 한 개 등대는 이제 현재 현존하지 않고요. 네. 2개 등대는 현존하는 등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좀 한번 본격적으로 이 등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우리 과장님이 이제 한 곡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 박정현이 부른 노래입니다. 꿈에 듣고 올게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 너무 가슴이 떨려서 우리의 날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씨라면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때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지 않을게요. 이젠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어진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마음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대답해줘요. 그대도 나를 나만큼 그리워했다고. 바보같이 뜨거워만 하는 날 보며 안쓰러운 미소로 이제는 먼저 갈게 미안한 듯 얘기를 하네요. 나처럼 그대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날 알아주네요. 작별 인사라면 나 웃어줄게요. 이렇게 보내긴 싫은데 뒤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잠게 꺼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더 멀리 가네요. 이제 익숙하죠. 나 이제 할게요. 또다시 보내긴 싫은데 보이질 않아요. 이제 다시 눈을 떴는데 가슴이 많이 시리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 괜찮아요. 다시 오지 말아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 등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 우리 알려주실 등대는 어떤 등대인가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한 등대는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파로스 등대입니다. 이집트에 바다가 있나요? 예,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지리를 약해서. 홍해 참 있군요. 예. 홍해가 예. 쫙 열려가지고 네.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예, 수에즈 운하도 있고요, 아, 이집트에. 그러네요. 예, 무식한 얘기를 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면은 파로스 등대, 네. 예,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리고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왕의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두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직 파로스 등대뿐이라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요. 예, 예. 예,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280년 무렵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 앞의 파로스 섬에 세워졌습니다. 네. 예, 등대가 완성되기까지 1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프톨레미 1세 때 건설이 시작된 이 등대는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에 이르러 예.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등대를 만드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게 기원전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파로스 등대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된 까닭이 무엇인지 네. 예, 궁금하실 겁니다. 네. 등대가 세워진 파로스 섬은 알렉산드리아와 1km 가량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는 그 높이가 135m에 달하고 135m요? 예예 대리석으로 만든 예, 예, 예. 이게 수직인가요? 그렇죠, 수직으로 와, 예, 예. 사각형 모양인데요. 네. 예예 135m에 달하고요. 등대 내부에는 수백 개의 석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등대는 외부에서 보기에 3층 탑 형태였습니다. 네. 하지만 내부로 올라가면은 16층이나 되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겠습니다, 이게. 네. 예. 등대 꼭대기에는 커다란 거울이 달려 있어서 50km 밖에서도 거울에 반사된 불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네. 태양 광선을 모아 반사시키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태워버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 유사시 무기가 될 수 그렇죠.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등대 건축은 당시 유명 건축가 소스트라테스가 맡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소스트라테스. 네, 소스트라테스 예, 여러분. 네. 소스트라테스가 맡았는데요. 등대가 완성돼갈 무렵에 프톨레미 2세로부터 제왕 프톨레미 항해의 수호신을 위해 이 등대를 만들다라는 명문을 등대에 새겨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소스트라테스는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왕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요. 후세 사람들이 길이길이 자신을 기억하리라는 생각에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 권력자분들은 어디 뭐 세계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예. 하지만 그 세월이 흐른 뒤 명문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요. 그 명문 뒤에 전혀 다른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테크시프리노스의 아들 소스트라테스 항해의 수호신을 위해 이 등대를 만들다였습니다. 본인 이름을 넣었건 예, 거네요. 그 뒤쪽에는 본인 네, 이름을 네. 새긴 거죠. 예, 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건축가 소스트라테스는 네. 자신의 이름을 몰래 등대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예. 아. 등대를 만든 사람인 왕이 아니라 예. 바로 자기 자신 소스트라테스다라는 사실을 네. 후대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 기록 덕분에 어찌됐건 이 등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알려지게 예, 됐던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스트라테스라는 분이 예. 네, 이 건축가가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조금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노래 네, 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네 이집트 얘기하고 파로스 등대 그리고 아까 7대 불가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입니다.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여행 가는 기분이 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그로부터 1000년 후인 7세기 중엽에 파로스 등대가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는 아랍인들에게 이슬람에게 정복된 것이죠. 네, 네, 예, 그런 뒤에 알렉산드리아는 바다 건너의 콘스탄티노플, 네. 예,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네, 네, 그 콘스탄티노플과 상대적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알렉산드리아가 이슬람 세계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다면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죠. 예. 예. 파로스 등대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은 경쟁에서 한 걸음 뒤지고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자 고민을 하던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파로스 등대 밑에 엄청난 금은 부화가 묻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고요. 예. 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이슬람 제국의 황제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는 각각 상업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서로 경쟁을 하던 예, 그렇죠. 도시였던 거고, 예, 예,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 이 파로스 등대 때문에 예. 알렉산드리아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경제적 우위에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그 배들이 번성하고, 오가기에 용이한 예, 그 예.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예, 예, 더 예. 많이 예, 예. 몰렸을 테고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이해가 되네요. 오늘 무역 전쟁 비슷한 느낌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예, 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슬람 황제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등대를 철거하고 보물을 발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네. 철거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황제는 자기가 속았음을 깨닫고 철거를 중단시키고 네. 다시 등대를 복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네, 네.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그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고요. 당시에 네, 네. 불빛을 반사시키는 거대한 거울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 결국 알렉산드리아를 번성시키고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던 그 길잡이 네. 등대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1000년 전 기술을 그 1000년 이후에 사람들이 재구현을 못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갈수록 기술이 좀 진보한다는 얘기는 꼭 맞는 게 아닌 것 모양입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 탑들, 이게 국내에 남아 있는 여러 석탑들이 있는데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동 신세동에 있는 7층 전탑 같은 경우는 해체 보수를 못 한대요. 해체는 할 수 있는데 다시 쌓을 수가 없답니다. 기술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식이다 이런 것만은 반드시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등대는 좀 어떻게 됐나요? 예, 그 후에 등대는 서기 1308년과 네. 1349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 예. 지금은 그럼 흔적만 예. 남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죠.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까? 예, 흔적도 예. 없고요. 네. 그 1994년 프랑스 해저 고고학 발굴팀이 이집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탐험에 나서서요. 네네. 그해 가을 아부키르 해안에서 6km 떨어진 해저 7m 바닷속에서 파로스 등대의 일부로 보이는 유물 여러 점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있었던 거네요. 예. 네. 그 가운데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높이 4.55m에 12톤이나 나가는 네. 이시스 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도 등대의 상단을 장식했던 것으로 예, 생각되어집니다.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 여신으로요. 그녀의 남편 오시리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네. 네. 예. 기록에 따르면은 등대 가장 꼭대기에는 삼지창을 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예. 예, 포세이돈 많이 들어보셨죠? 예. 포세이돈 청동상이 세워졌고요. 그 아래 이시스 여신상이 위치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단순한 등대도 단순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등대 형상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장식이 있었던 그 상징물이었겠네요. 예. 아. 그래서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에 이 예. 파로스 등대가 예. 당연히 포함된 것이겠죠. 네. 예.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과거 그런 화려한 그런 시설물들은 현대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유는 이게 비용 대비 그 투자 대비 효용성으로는
전혀 꽝이래요, 완전히. 그렇죠. 예, 예, 근데 예술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거죠. 역사학적으로 예, 그렇고. 예.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지금은 네. 인터넷상으로 이제 파로스 네. 등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 그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그 상상도가 기록을 예, 바탕으로 한. 예, 예. 네. 예, 상상도가 있는데요. 네. 정말 화려합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두 개의 등대 이야기를 더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8월 30일 우리 과학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8월 16일 이후 소식과 과학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쌓이는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어린 날 내 맘엔 영원히 가물지 않는 바다가 있었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희미한 그곳엔 설렘으로 차오르던 나의 숨소리와 머리 위로 선선히 부는 바람. 파도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싶어. 작은 두려움 아래
알아.